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결격사유부터 20페이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암기 코드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한번 다 모아본 겁니다. 이거 그냥 오며 가며 보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도 들고 오세요. 수업 시간에도. 자, 문제 풀어보면 결격사유 문제 12번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기억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결격사유고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으면 이 법인도 뭐다? 결격사유다. 결격사유자가 임원, 사원, 이사급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사유. 고용인은 아니에요. 고용인은 이사급. 그 법인에서는 직책을 잘 보셔야 된다고.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고용인, 소공중개보조 직원, 이사급 결격사유 있으면 법인도 결격사유. 니은은 개인회생은 결격사유가 아니죠. 이거 파산이 아니거든요. 개인회생은 일부 빚을 탕감하고 일부는 갚는 거예요. 빚을. 파산은 하나도 안 갚는 거. 파산이 된다. 디귿. 자격 취소되고 4년 지났어요. 자격 취소는 3년간 결격사유인데 4년이면 3년 지났잖아. 결격사유가 아니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 또 자격 취소는 틀리시면 안 돼. 그냥 무조건 3년 더 하는 거야. 자격 취소 나오면 무조건 3년 더해서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도 못하고. 리을 집행유예가 키워드죠. 나쁜 놈 아니면 착한 사람은 아니다. 나쁜 놈. 나쁜 놈 아니면 덜 나쁜 놈.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덜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이야. 집행유예도 나쁜 놈이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 나쁜 놈. 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이 없다고. 벌금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법이 중요하고. 중개사법 위반. 집행유예, 나쁜 놈. 결격사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당연히 결격사유예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벌금만 법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문제 풀기 전에 요거 결격기간 비교해보면 징역, 금고는 감옥에 가는 거죠. 집행유예는 감옥 안 가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나쁜 놈인데 감옥 안 간 거. 징역, 금고는 감옥 간 거. 그래서 감옥에서 살고 나오면 만기 석방은 다 살고 나온 거예요. 만기 석방, 집행 종료 같은 말 다 살고 나온 거. 그러면 다시 3년 지나야 되죠. 그리고 가석방은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 잔연기를 맞춰야 그래야 집행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잔연기를 맞춰야. 이제 집행 종료되면 다시 3년 더 하는 거고. 만기 석방은 그 날짜가 집행 종료 3년 더 하는 거고, 가석방은 잔연기를 맞춰야 집행 종료 3년 더 하는 거고, 특별사면 집행면제 같은 거고, 잔연기 면제. 잔연기가 면제고 3년은 토해줘야지. 잔연기만 면제. 일반 사면은 일반인 된 거. 전과자가 아니라 일반인. 그래서 즉시 벗어난다. 일반 사면은 일반인 즉시 벗어나고, 요 네 가지만 비교하면 되고요. 문제 풀어보면 13번 결격사유 설명 옳은 거. 기억 금고 이상형 선고받고 가석방 됐어요. 그러면 가석방은 가석방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석방에다가 3년 바로 더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 니은은 일반 사면이 키워드죠. 일반 사면은 일반인 되는 거. 그러면 즉시 벗어나죠. 즉시 결격사유 벗어나니까 개공될 수 있는 거고. 일반 사면 플러스 즉시. 특별 사면이 플러스 3년이. 특별 사면이. 디귿. 뭐가 키워드? 집행 면제. 집행 종료도 3년 지나야 되고, 집행 면제도 3년 지나야 되고, 3년 지나지 않았잖아. 개공될 수가 없다. 결격사유니까. 집행 면제, 특별 사면 같다고 생각하자. 잔연기 면제고 3년은 더 해줘야 되고. 리을은 벌금이 키워드죠. 여기 벌금. 벌금은 덜 나쁜 놈. 그래서 법이 중개사법 위반.
다른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 그래서 법이 안 중요하다고. 그냥 결격 사유. 벌금만 법이 중요하고. 뭐 가석방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고. 오히려 결격 사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문제는 14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파산 선고받으면 파산자죠. 개인위생은 결격사유 아니었고 파산이어야 되고, 복권이 안 됐으니까 결격사유. 복권되면 즉시 벗어나고, 복권 안 됐으니까 파산자, 결격사유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런 건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유예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선고유예 결격사유 아니다.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니고. 3번은 만 19세 미만이죠.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니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결격사유. 4번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벌금인데 법이랑 액수가 다 충족됐잖아.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그럼 결격사유고. 5번은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집행 면제 3년 안 지났으니까 집행 종료도 3년 지나야 되고 집행 면제도 3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집행 종료, 집행 면제 다 3년 지나야 되는데 3년 안 지났으니까 결격사유다. 어렵지 않고. 선고유예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선고유예 결격사유 아니다.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잘 보면 되고.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로 나온 적은 없어. 기소유예는. 근데 결격사유가 아닌 거다.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런데 이제 뭐가 껴있으면 어렵냐면 결격사유에서 등록 취소가 껴있으면 어려워요. 이게 안 나오면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결격사유에서 등록 취소만 요 정도만 정리하면 또 그것도 끝. 이 정도만. 등록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하는 게 아니라 3년 더 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뭘 보고? 이유를 보고. 등록 취소한 이유가 사망해산, 등록기준 미달, 결격사유, 사기결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망해산, 등록기준 미달, 결격사유. 또 이 결격사유는 선고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사유. 선고심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시험에 결격사유 이렇게 나온 적이 없다니까. 결격사유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그게 선고심판 그런 말이 보이면 결격사유다. 사기결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여기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도해요. 무조건 3년을 안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어디 안도한다고요? 등록 취소일에 안도한다. 등록 취소는 하고 3년 더 하진 말고 등록 취소일에. 1번 개인 사망 그럼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하죠? 쉬워.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은 아무도 안 틀려. 사기결 사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등록 기준 미달도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사망해산 등록 기준 미달은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아무도 안 틀려. 등록 기준 미달 사기결 기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등록 취소만 하래. 3년 더 하지 말고. 3번 한정우견 개시 심판 이게 뭔데요? 선고심판. 또 힌트를 드려야 돼? KKSY라니까. KKSY. KKSY. 결격사유. 결격사유라니까. 결격사유. KKSY. 결격사유다. 선고심판 나오면 눈치를 채라니까요.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등록 취소만 하래. 거기다 3년 더 하지 마라. 파산 선고. 이거 뭐야? 그렇죠. KKSY.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니까? 사, 기, 결. 사기결이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그럼 이제 5번. 부정한 방법 등록. 이게 사망해산인가요? 아니에요. 등록기준 미달. 아니에요. 사망해산 등록기준 미달은 그렇게 나와. 그럼 이제 결격사유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부정한 방법 등록 결격사유. 아니다. 왜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고심판 이렇게 안 써 있잖아. 선고심판 이런 말이 보여야 결격사유. 그렇게 안 써 있잖아.
그러면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 도하라고. 3년 도해서 3년간 결격 사유예요. 사기결은 3년 안 도하고, 사기결이 아니면, 지금 사기결이 아니니까 3년 도해야지. 6번 등록증 대여 사망해산 아니에요. 등록기준 미달 아니에요. 결격사유 아니라고. 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선고심판 이렇게 안 써 있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 등록증 대여해서 이거 1년 1천이니까 징역 선고받고 벌금 선고 받는 거잖아요. 막 그런다고. 추측하지 말라니까요. 징역 벌금은 지문에 써 있을 때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징역 선고를 받겠지, 벌금 선고를 받을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써 있잖아.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 도해야지. 그죠? 5번, 6번은 사기결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취소하고 3년 도하는 거. 그러니까 3년 도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된다. 뭘 보고? 이유를 보고. 사기결이면 등록 취소하고 3년 안 도한다. 사기결이 아니면 등록 취소하고 3년 도해서 3년간 결격사유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15번 문제를 풀어보면 역대급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2015년 10월 23일 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결격사유 판단하는 거예요. 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제 1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선고유예잖아요.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자 결격사유. 근데 2015년 4월 15일 복권됐어. 어떻게 돼? 즉시 벗어난다. 복권되면 즉시 벗어난다.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6개월 전에 결격사유 벗어났잖아. 복권되면 즉시 벗어난다. 3번은 벌금이네. 벌금. 그럼 법이 중요한데 도로교통법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니까 얘는 처음부터 그냥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잖아. 중개사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이해되시나요? 결격사유 아니고. 근데 4번이 문제죠. 등록이 취소가 됐어. 등록 취소. 그러면 여기 등록 취소 날짜 여기다가 3년을 더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 보고? 이유를 보고. 등록 취소한 이유. 거짓으로 등록했대.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거예요. 사망해산 아니네. 등록기준 미달 아니네. 사망해산 등록기준 미달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제 결격사유인지 판단하면 되는데 결격사유도 아니라고. 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선고심판 이렇게 안 써 있잖아. 그럼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해야지. 3년 더해서 얘는 2015년 11월 14일까지는 결격사유예요. 15일 돼야 결격사유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결격사유잖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사유다. 아직 조금 남았다. 답은 4번. 등록 취소가 껴있으면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고. 5번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 최장 길면 6개월이에요. 자격정지. 그럼 이제 6개월 더하면은 2015년 10월 15일에 벗어났잖아. 그죠? 6개월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니다. 됐나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야. 나머지는 다 이거보다 쉬워요. 보면 16번. 자, 업무정지랑 자격정지 결격사유에서 비교해 볼게요. 업무정지는 개공이 받는 거고 자격정지는 소공이 받는 거. 그러니까 취소 정지 나오면 주어를 보라니까. 주어를. 개공인지 소공인지. 어차피 중개보조원은 취소 정지를 안 받으니까. 개공인지 소공인지. 업무정지는 개공, 자격정지는 소공. 그리고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인 건 똑같아요. 정지는. 근데 업무정지는 이 전체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이 기간이 아니라고. 중간에 폐업 신고 그만둬야 돼.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이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폐업 신고를 하라고 돼 있다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폐업 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에요. 결격사유라고 안 부른다고. 결격사유에서는 폐업 신고를 해야 되고 자격정지는 그렇지 않아. 그냥 그 기간 동안이야.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업무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그림으로 비교해보면 결격기간은 자격정지가 더 긴 거지.
자격정지는 전체 기간, 업무정지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문제를 풀어보면 16번 갑이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사례 문제예요. 등록할 수 있으려면 결격사유가 아니어야 되네. 같은 그림 찾기. 결격사유가 아닌 걸 찾는 거야. 그래야 등록이 되니까. 1번 뭐가 키워드? 자격 취소. 자격 취소예요. 그러면 이유가 중요한가? 안 중요하다고.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하라고. 등록 취소는 이유를 보는 거지만 자격 취소잖아. 그냥 무조건 3년 더 하라고. 근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결격사유네.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결격사유가 아닌 거 같은 그림 찾기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얘는 결격사유잖아. 2번 뭐가 키워드예요? 금고 이상 실형. 그러면 도로교통법 안 중요하다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고. 나쁜 놈이라니까. 그럼 이제 집행 종료 3년 지나야 되는데 안 지났네? 결격사유네. 집행 종료 3년 지나야 되고 집행 면제도 3년 지나야 된다고. 3년 안 지났잖아. 3번 자격정지. 역시 틀리시면 안 돼. 자격 취소랑 자격 정지는 결격사유에서 틀리면 안 돼요. 왜? 쉬우니까.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하고 자격 정지는 그냥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자격 정지 최대한 길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결격사유라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으니까 결격사유라고.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업무 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4번 이제 등록 취소네. 등록 취소? 그러면 무조건 3년 더 하는 게 아니잖아. 등록 취소는. 이유를 봤더니 해산에서 등록이 취소가 됐어. 3년을 안도한다고. 3년 안도해서 얘는 3년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답은 4번. 같은 그림 찾기. 결격사유가 아닌 거 찾는 거잖아. 잘못한 게 아니니까. 법인이 해산해서 취소가 된 거지 어떤 사고를 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사기결, 사망해산,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3년간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답은 4번. 5번 업무정지네. 업무정지는 전체 기간이 아니잖아요. 폐업신고. 그만뒀네. 폐업신고. 업무정지, 폐업신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기간 아직 지나지 않았잖아. 기간 남아있으니까 결격사유죠. 되게 잘 만든 문제죠. 두 가지씩 비교해보라고. 자격 취소랑 등록 취소 비교해보고. 자격 취소는 그냥 무조건 3년 더 하고. 등록 취소는 3년 더 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업무 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그 다음 17번. 자, 작년에 결격사유가 한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에 문제가 좀 이상했다고. 결격사유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 한 지문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던 거죠. 한 지문이 개정되면서 이것만. 집행유예 나쁜 놈. 감옥에 안 갔지만 나쁜 놈. 그러니까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통 이렇게 판사가 선고해요. 뉴스에 나오면 대부분 이거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사가 5년 기간 내에서 골라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판사가 봐준 거예요. 감옥에 안 보내려고. 그거. 그럼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개무시. 의미가 없어. 감옥에 안 갔거든. 집행유예 기간 원래 이 2년간 결격사유인데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결격기간을 늘렸어. 2년을 더 더하래. 4년간. 자, 벌금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근데 벌금은 3년간 결격사유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간 결격사유 더 짧잖아. 그러니까 늘렸다고. 벌금보다 나쁜 놈인데 결격기간이 짧은 경우가 생기니까 늘렸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면 징역 1년 의미가 없다니까. 이거 왜 무시하는 거예요? 징역 1년은? 감옥에 안 갔으니까. 감옥에 안 갔으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거야. 무시.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2년을 더해서 5년간 결격사유.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다. 나쁜 놈이어서 결격기간을 늘렸다. 주의사항은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니라는 거.
선고유예 판사가 더 봐준 거예요. 집행유예보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봐준 거고. 유예 3가지 중에서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또 포상금이랑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포상금에서는 집행유예건 선고유예건 기소유예건 다 포상금 준단 말이에요. 포상금 주는 거는. 그 포상금인지 결격사유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 17번 문제를 풀어보면 등록결격서에 해당하는 자. 비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특정한 일만 잘 못하시는 분이고 시험에 3번 나왔고 비특정 후견인 결격사유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 이 중에 상당수 집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도 집에 가야 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특정한 일만 잘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우리가. 공부 못하시니까 가야지. 그래서 상태가 그래도 일단 왔으니까 어떻게 해봐야지. 학원에 왔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저희가 해드릴게. 집에 가지 마.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상태가 메롱인 사람 중에서 그 2명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아니다. 아까 개인회생도 문제가 나왔었죠. 그건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개인회생 결격사유 아니다. 피특정 후견인 결격사유 아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유예,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인데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당연히 결격사유지. 집행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인데 이유를 보고 있어. 자격증 대여에서 취소됐대. 그럴 필요 없다니까. 자격 취소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무조건 3년 더 하라고. 자격 취소는 이유 불문 무조건 3년 더해서 3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 등록 취소는 이유를 보고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하고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업무 정지는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그러니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쉽다고. 틀리시면 안 돼. 자격 취소 무조건 3년 더 하는 거다. 그 다음 18번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우 너무 이건 너무 쉽다. 틀리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이건 진짜. 틀리면 답은 1번. 왜?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200밖에 안 되잖아. 300만 원 미만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299만 원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 쳐서 벌금 받을 것 같으면 가서 판사한테 한번 말해봐. 10,000원만 까달라고. 300이랑 299는 아주 큰 차이잖아. 좀 10,000원만 좀 어떻게 현금으로 내겠다고. 아유. 어쨌든 그래서 200만 원이니까 결격사유가 아니다.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벌금, 과태료는 또 다른 거죠. 벌금이어야 돼.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2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집행 면제 다 3년 지나야 되는데 3년 안 지났네? 결격사유. 집행 종료도 3년 지나야 되고 집행 면제도 3년 지나야 되고. 가석방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석방은 그렇죠. 잔영기 마치고 다시 3년 지나고. 3번 자격 취소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3년간 결격사유. 이유 불문. 자격 취소는 3년 더 해라. 4번 법인 업무 정지는 키워드만 잘 보면 돼요.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유 발생 당시가 사고 칠 때. 사고 칠 때 있던 누구?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사고 칠 때 있던 이사급이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키워드만 잘 보면 된다. 처분 당시 그러면 X.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사고 칠 때 있어야 된다고. 사고가 난 그 다음에 선임됐을 수도 있으니까.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그리고 고용인 X. 고용인은 직원이잖아요. 이사급이 된다고. 임원 또는 사원. 법인에서는 직책을 잘 보시라니까. 이사급인지 고용인인지. 5번 이거 자격정지도 틀리면 안 된다고. 무조건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 자격정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결격사유다. 그 기간 동안. 업무정지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2번부터 실제 시험장에서 읽으신 분이 없어. 답이 그냥 1번에 손 들고 있잖아. 그 다음 이제 19번 등록증 교부. 자, 자격증 등록증 별개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격증 등록증 별개 따로따로.
공인중개사 따로, 계공 따로, 별개. 자격증 따로, 등록증 따로. 1번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슨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건 그냥 맞는 말이야. 저도 처음 봤는데 맞는 거야 그냥. 넘어가라고. 이게 O인지 X인지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틀린 거 찾는 거잖아. 틀린 거에서는 긴가민가 한 건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왜? 답이 손 들고 있어요. 틀린 거는. 1번 그냥 넘어가면 된다. 2번 등록증은 누가?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교부하는 건데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 수구청장. 그죠? 시장은 구가 없는 시시장.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 말한다. 이게 구가 없는 시시장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 수구청장 맞는 거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따로따로니까. 3번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어요. 분실, 훼손이죠.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그런 거예요? 등록증은 등록관청 가야지. 따로따로잖아. 자격증 따로, 등록증 따로. 별개인데 왜 전부 다 시도지사를 찾아가고 있어. 자격증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등록관청. 별개다, 별개. 답은 3번. 실제 시험장에서도 틀리신 분이 없었다. 자격증 따로, 등록증 따로. 별개니까. 4번. 등록증을 교부하면 협회에 통보하죠. 다음 달 10일까지. 자격증 교부는 통보하는 게 없어요. 자격 관련된 건 통보한 게 없다. 왜냐면 시도지사가 교부했잖아. 시도지사가 협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한다고. 등록관청이 협회. 시도지사가 일 처리하는 건 통보하지 않는다. 자격증 교부,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거 통보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일 처리하는 거니까. 5번 자격증 재교부, 재교부니까 수수료 내는 거죠. 교부는 공짜, 교부는.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 거. 자격증이건 등록증이건 신고확인서건 재교부니까 수수료 내는 거다. 교부는 공짜인데 교부, 재교부 다른 거다. 또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 20번 등록증 교부 옳은 거? 이건 좀 어렵겠네요. 1번 소공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공인데 여기서 소공 등록해서 저기서는 개공 안 되는 거지. 소공 개공 안 된다. 이중소속 안 된다. 그 다음 2번 등록관청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을 떠라. 맞나요? 등록증을 주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해라. 맞아. 답은 2번이야. 등록증을 주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해야 돼요. 보험 들었으면 등록증 주고 보험 안 들었으면 안 주는 거고. 등록증을 주기 전에. 네? 등록을 하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주기 전에.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험 든단 말이에요. 등록을 하고. 그래서 보험 들었으면 이제 등록증을 주는 거야.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하는 거다. 등록하기 전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됐고. 인장 등록은 확인하나요? 아니요. 인장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등록증을 주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하고 인장은 찍은 다음에 주는 거고. 3번 국장은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한다. 아이, 국장이 왜 나와? 국장 좀 괴롭히지 말라고. 등록관청이. 등록증은 등록관청, 자격증은 시도지사. 4번 등록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죠. 왜? 등록증에 붙여야 되니까. 얼굴 대조하기 위해서 여권용 사진이다. 사진은. 그 다음 5번 종별 변경은 종류를 바꾸는 거. 주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으로 바꿔요. 물론 부책상 개공도 시험 붙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 등록증, 종전 등록증 요거는 반납을 해야 돼. 종별을 바꿀 때 옛날 등록증은 반납을 해라. 등록증 2개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다. 옛날 등록증 반납해야지. 답은 2번이었고 이건 어렵네.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 뜨는 거다. 그 다음, 이제 21번은 이중 등록 금지인데, 뭐, 얘네들은 그냥 뭐 가끔 나오죠.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좀 옛날 10년 전 문제잖아요. 1번, 계공, 다른 계공 법인 임원 될 수 있다. 계공이 딴 데 가서 임원으로 취업해. 안 되는 거죠.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이어서 안 되는 거다. 자, 이중 등록만 이중 등록이에요. 계공이 다시 등록한 거. 계공. 그것만 이중 등록. 나머진 다 이중 소속. 계공이 딴 데 취업하는 거. 이중 소속. 중개 보조원이 딴 데 취업하는 거. 이중 소속. 등록만 이중 등록. 계공이 다시 계공된 거. 등록. 그것만 이중 등록. 나머진 다 이중 소속이다. 계공이 딴 데 취업하는 거. 이중 소속이다. 2번. 계공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 사무소 둘 수 있는 거 아니지. 안에는 한 명이다 했던 거 우리.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안에는 한 명이다.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두니까 안에는 한 명이다. 두 집 살림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3번. 그런 사람들 참 놀라워. 두 집 살림. 생각해보면. 거짓말을 막 여러 군데 해야 되잖아. 야, 그거 쉽지가 않은데, 그거. 능력자야, 능력자.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어.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바로 걸려. 공인중개사는 국장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말도 안 되지. 또 국장 괴롭히고 있어. 국장 허가 얻어서 자격증을 양도하고. 아유, 아니다. 응? 국장이 미쳤냐고. 이런 걸 허가해주게. 그러면 이거 된다 그러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거기 국토교통부 앞에 가서 국장 만나는 게 빠르겠다. 국장 만나는 게. 등록증이건 자격증이건 양도되어 안 되는 거다. 자격증 양도되어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그거 하고 있지. 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 무상으로 되어 된다. 안 된다고. 가족끼리 안 된다고. 안 된다.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다 안 되는 거다. 그 다음 4번. 자, 얘가 문제였는데 아파트 입주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걸로 됐었어. 이게 원래 맞는 걸로. 근데 이의제기에서 받아줬죠. 두 가지라고 했잖아. 이의제기에서 이걸 받아줬어요. 이거 입주권 이렇게 나오면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모두 정답. 이거 뭐. 모두 정답.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분양권은 그렇게 나와도 돼요. 종류가 한 가지.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거. 근데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걸 써줘야지. 아니면 힌트라도 줘야죠. 분양 예정자. 그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구체화됐다. 동호수가 특정된 거. 그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파트 입주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모두 정답. 이 문제 다음부터는 그래서 다 써줘요. 이제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써준다. 5번.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아니죠.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는 거고 그걸 알면서 의뢰했어도 공범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공동정범이 공범 같은 말이에요. 공범으로 처벌 안 된다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면 좋다니까. 그 사람만 처벌되고 난 처벌도 안 되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거래계약, 매매계약은 유효.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 안 줘도 돼. 괜찮잖아.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50만 원. 개꿀 앤 게이득.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자. 그거. 그 다음 22번.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옳은 거.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이 한두 지면 그냥 거의 꼽사리 끼다가 10년에 한 번씩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10년에 한 번씩. 보통은 이제 한 지문 정도 나오고.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17회 때 나왔었어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게. 그 다음에 이제 27회 때 이게 한 문제가. 기억. A군에서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등록을 또 했어. 동일 시군구. 이중 등록이죠. 등록 2번이면 그러면 B군에서 하다가 C군에서 등록을 또 했네. B군, C군. 이중 등록이에요. 등록 2번이면 그냥 이중 등록. 등록은 이중 등록. 나머진 다 이중 소속. 중개보조원이 법인을 사원 될 수 없다니까 맞잖아. 이중 소속. 중개보조원도 딴 데 취업하면 이중 소속이다. 안 되는 거다. 등록, 이중 등록, 나머진 다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 이중 등록이건 이중 소속이건 이니까 1년 1천이 있는 거지. 중개보조원도 이중 소속하면 1년 1천이라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1년 1천이다. 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전부 다 1년 1천이잖아. 이만 들어가면 1년 1천. 답은 모두다. 17회 때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거였어요. 이중 등록. 이거는 계곡만 적용된다. 맞아요? 이중 등록은 계곡만 적용된다. 맞죠? 등록이잖아. 계곡만 적용되잖아. 등록만 이중 등록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중 소속 요거 계공 등에게 적용된다. 계공 등 그러면 계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 맞죠? 이중 소속은 중개보조원이 딴 데 취업하는 것도 이중 소속이니까 계공 등에게 적용된다. 계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 다 적용되고 이중 등록은 계공만 적용되고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 17회 때 문제는. 그게 더 어려웠었죠. 이건 뭐 쉬운 거고. 그 다음 23번 이제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자격증 양도대여 따로, 등록증 양도대여 따로예요. 별개. 그래서 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등치, 등록 취소, 각자 자기 것 취소, 별개니까. 문제 풀어보면 틀린 거 1번 자격증 대여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안 된다. 유상이건 무상이건 안 된다. 가족끼리 안 된다. 국장 허가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낚이지 말자. 2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무자격자가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그러면 유사명칭이죠.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카페 이런 게 유사명칭이 된다. 사용하면 1년 1천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자가 들어가 있는 거 사용하면 위험하다.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이거는 부동산 카페는 간판이었죠. 커피숍. 근데 부동산 카페. 미사리에서 사와 부동산. 차 마시면서 부동산 얘기하자. 그거. 그러면 간판을 보면 저 사장님은 공인중개사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유사명칭이다. 부동산자가 들어가 있는 거 유사명칭 될 수 있는 거다. 3번은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경영에 관여하고. 경영에 관여. 이게 뭐냐면 이제 잔소리하고 한 거야. 야 이거 똑바로 해봐 이렇게. 그리고 이익도 분배하고.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돈을 댄 거예요. 그리고 사무소 차리고. 그리고 이제 돈 됐으니까 한 소리 한 거지. 야 똑바로 하라고. 경영에 관여. 그리고 이익도 분배받고. 그런데 중개 행위는 안 했대. 더 짜증나. 잔소리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이게 그런 사람이야. 그럼 이게 등록증 대여 아니라고. 일 안 했잖아. 일 안 했잖아.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별개예요. 별개인데 판단 기준은 똑같아. 판단 기준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나 안 했나. 했으면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안 했으면 아닌 거고. 판단 기준은 똑같다. 왜 그러냐면 판례잖아요. 판례는 실제 사례고 실제 사례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자격증만 대여하고 등록증 대여는 안 했대. 자격증 대여하고 등록증 대여는 안 하고. 등록증은 너무 소중해.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자격증만 대여하고. 이런 경우 없다니까. 자격증만 대여하면 이 사람이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격증, 등록증을 같이 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일을 하니까. 그래서 판단 기준은 똑같다. 판단 기준은. 별개인데 판단 기준은 어떻게 판단? 실질적으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나 안 했나 그거 보면 돼요. 지금처럼 안 했다고 써 있으면 안 한 거야. 그건 아니라고. 했으면 했다고 써줘요. 누가? 출제위원이.
판례에도 다 써 있거든요. 판례에도.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했나 안 했나 그거 잘 보면 된다. 지금처럼 안 했으면은 이거는 자격증 대여도 아니고 등록증 대여도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4번 개공이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등록증 대여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아니라고. 절등취 등록 취소해야지. 각자 자기 것 취소. 별개라고요. 판단 기준만 똑같고 판단 기준은 그럼 판례니까. 근데 자격증 대여는 자격 취소. 등록증 대여는 절등취 등록 취소해야지. 따로따로. 야 이거 치사반스 똥반스. 5번 자격증 등록증 타인에게 대여 양도 대여니까 1년 1천이죠. 양도 대여 양수 대여 1년 1천. 그걸 또 알선한 자도 1년 1천이에요. 자격증 양도 대여 알선 1년 1천. 등록증 양도 대여 알선 두 글자니까 그것도 1년 1천. 거기까지도 됐고. 이건 좀 어렵다. 그 다음 24번 얘는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가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 금지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불법인 거 금지되어 있는 거 불법인 거 찾아. 하면 안 되는 거 불법인 거.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했어요. 누가? 개공이. 주어가 개공이잖아. 문제에 써 있잖아.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럼 이거 등록증 양도돼요. 불법.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돼요. 문제에서 개공이라고 써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 대여 양도돼요. 불법. 기역, 니은 같은 거죠. 등록증 양도돼요라고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돼요. 니은도 등록증 대여 양도돼요. 같은 거다. 불법. 디귿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중개업무를 보조시켰어.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는데 보조시키고 있어. 청소만 시키고 있어. 불법이에요? 이 공인중개사가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있어. 나한테 왜 그러냐. 청소만 하고 있어. 그래도 불법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잖아. 보조만 시켜도 불법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는 걸 시킨 건데. 소공 고용해서 중개업무 시켜도 되고 보조시켜도 되고 경매 관련 일은 시키면 안 되고 소공은 경매 관련 일 못하니까 되고. 어렵지 않다. 박스 안에 이렇게 3개 들어있는 건 맞춰야 돼요. 점수 주려고 내는 거고 문제가 뭘 물어보나 알았으면 뭐 어렵지 않다. 불법인 거 찾는 거고 비슷하게 한번 또 나왔죠. 금지되는 거 역시 불법인 거 찾아. 기억 법인인 개공이 중개업과 함께 주택 분양 대행을 경업했어요.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잖아. 중개업이랑 할 수 있는 걸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불법이야?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데. 니은 등록증 양수해서 사용했어요. 양도대여도 불법, 양수대여도 같이 불법이지. 짝꿍이지. 양도대여, 양수대여 짝꿍이다. 짝꿍 다 불법. 디귿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알선했네? 알선도 불법이죠. 1년 1천. 자격증 양도대여 알선, 등록증 양도대여 알선 다 안 되는 거다. 1년 1천 불법이다. 어렵지 않네. 이런 것만 나오면 좋을 텐데. 그 다음 24페이지에서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자, 1번 문제 옛날 문제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기억 다른 법률 나오면 뭐다? 특수법인이에요. 다른 법률 나오면 이제 요 단어 보고 눈치채야 돼.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자 특수법인.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둘 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특수법인은 제가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하나가 이거.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두 번째 모든 특수법인 보험금은 얼마? 2천만 원 이상. 특수법인 보험금은 2천만 원 이상. 그렇게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부칙상계공은 뭘 기억하라고요? 부칙상계공도 2가지인데. 그렇죠. 경매, 공매 관련 일 못한다. 부칙상계공. 또 한 가지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 2가지. 이따 또 나오니까.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맞죠?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니까 등록관청에서 일처리를 해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인장 등록이에요.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을 따로 등록할 때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가 그러니까. 디귿.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맞는 건가요? 자, 이게 맞아. 이거 어렵죠. 이거 OX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맞는 거예요. 왜 맞는 거냐면 서면 통지가 없어서 맞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서면 통지가 없잖아. 분사무소는 그냥 신고 확인서 교부잖아요. 만약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서면 통지한다 그러면 그건 X지. 서면 통지가 아니라 신고 확인서 교부다. 분사무소에서는 서면 통지가 없다. 지금 서면 통지가 없으니까 맞는 거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는 거다. 리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죠? 이거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절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이랑 두 가지.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증 사본은 언제 내는 거죠? 자격증 사본? 국장 아니면 법원 찾아갔을 때는 내야지.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을 찾아가면 안 내는 거고. 국장 찾아갔으면 자격증 사본 내야 된다고. 법원 찾아갔으면 내야 된다고. 근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두 가지는 절대로 안 낸다고. 건축물 대장도. 이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는 경우가 없다. 얘도. 낸다고 나오면 바로 X.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바로 X. 건축물 대장 제출 이 바로 X. 내는 경우가 없다. 됐고.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우리 두 가지씩 비교하는 거 짝꿍을 뭐냐면 떴다방, 양다리. 개념은 완전 달라요. 떴다방은 자기 사무소를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건물 형태, 사무소니까 건물 형태, 무허가 창고시설 이런 건물 형태에서 계약서 쓰는 거, 단속 뜨면 뜨는 거. 근데 건물이 아니라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천막, 파라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똑같아요. 자기 사무소가 있고 밖에 나가서. 근데 그 두 번째 그 사무소가 건물 형태면 이중사무소, 천막 파라솔이면 임시중개시설물, 단속 뜨면 뜬다 그래갖고 떴다. 방은 복덕방.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 제재가 똑같아요. 둘 다 떴다방을 막는 거니까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근데 이제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개공에게 양다리 걸치는 거다. 물론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 되는 것도 이중소속이지만 중개보조원은 그냥 무시. 우린 개공이 중요하다. 공부하실 때 항상 초점을, 포커스를 개공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막 중개보조원에 보고 막 소공에 맞추기 이러니까 막 어려운 거야. 그냥 개공만 잘 안 되면 개공만 잘 봐라. 개공만. 개공이 다시 등록한 거 이중등록,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 이중소속. 개공이 양다리 걸친 거다. 양다리. 두 군데서 일하는 거. 두 군데서. 제재가 똑같잖아. 절등치 플러스 1년 1조. 짝꿍이라고 짝꿍. 그러니까 짝꿍을 잘 기억하자. 이중사무소랑 임시중개시설물이 짝꿍. 떴다방 금지.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이중등록, 이중소속이 짝꿍이다.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양다리가 더 나쁘다 그랬잖아. 양다리가. 어서 양다리질이야. 걸리면 다리 확 찢어버리는 거. 용서가 안 되지. 양다리가 더 나쁘다. 제재가 더 세잖아. 절등치로. 1년 1천은 똑같지만 떴다방 영업은 임등치고 양다리 걸친 거는 절등치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다리가 더 나쁜 거다. 자기 짝꿍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면 2번 중개사무소 설치 틀린 거. 자, 1번 법인이 아니면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개인. 그럼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맞잖아. 개인은 사무소 한 개만. 법인만, 중개법인, 특수법인 이렇게 법인만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계공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된다. 업무정지인데 거기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겠대. 안 된다고.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된다. 업무정지가 아니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요.
공동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업무 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된다. 3번 법인인 개공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아유, 너무 촌스럽다 이것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답은 3번이고. 4번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이중 빨리 결제해. 빨리. 이중 사무소 등록이라고 안 써 있잖아. 이중 등록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써줘요. 등록을 2번 받았다고 써준다고. 지금 사무소를 2개 뒀다고 써 있지 이 사무소 등록을 다 받았다 이렇게 안 써 있잖아. 그럼 이건 이중 사무소다. 이중 사무소니까 임등치. 이중 등록이면 절등치인데 이중 등록은 등록이라고 써준다. 안 써 있다 지금 이거는. 5번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죠.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안 되는 거지. 어우 쉬워 이것도. 풀만하다. 그 다음 3번까지만 빨리 풀어볼게요. 3번 중개사무소 설치 이전 틀린 거. 1번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그것까지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등 그래서 더 넓게 인정돼. 사용권은 전전세, 전대 그런 것도 돼요. 사용권은 넓게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개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용권 확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 이거 아니라고. 시험 붙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안 되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제외.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못 둔다고. 관할구역 밖에 두는 거잖아. 관할구역 안에는 못 둔다. 법인도 관할구역 안에는 주된 사무소 한 개만 있어야 돼요.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에 둘 수 있다. 3번 맞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 4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고요.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찰 관할지역 외 관외 이전하면 어디 가서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관외 이전이면 이전 후에 가서 그 동네 가서 신고하라고. 질문 분사무소 관외 이전이면 어디 가서 신고해? 분사무소 관외 이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그럼 이게 왜 분사무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응? 응? 그렇죠. 분사무소라고 안 써있잖아.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고 써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 이거 이 중개사무소에 분사무소 포함되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다고. 아니라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고 써줘. 기출문제에서. 그거 아니면 다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나눠야 되고 이 사무소 이전에서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고 써준다. 분사무소라고 안 써있으면 그냥 중개사무소. 관외 이전이면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는 거다. 이런 것들.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런 패턴들을 좀 익혀야 된다고. 아, 기출문제는 그렇게 나오는구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고 써주는구나. 안 써있으면 중개사무소. 좀 쉬었다가 4번부터 볼게요. 좀 쉴게요.